강의 영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궁금증들이 모두 다 해소될 수 있을 걸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이런 세제 혜택을 다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기존의 혜택을 받았던 기존 혜택이 있고 이번에 바뀌는 세제 혜택이 다릅니다. 신축이 아닌 지금 지어져 있는 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 없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이제 앞으로는 영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12월 21일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대책안에는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정상화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등록할 수 있게끔 복원하는 대책도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기재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보다는 국토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 영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주택임대사업자의 궁금증들이 모두 다 해소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초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정상화 방안을 검토했으나 우리나라 주택 재고 중에는 아파트의 비중이 가장 높기도 하고 또 서민주거의 비율도 가장 높기도 하면서 임대차 비중도 높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아파트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순 절세 목적의 소규모 사업자 난립 방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개인, 법인, 주택 유형 구분 없이 2호 이상 등록할 때만 임대사업자가 신규 등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매입형 임대사업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개인으로 만약에 소형주택으로 임대사업자 한 채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소형주택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혜택을 받는 거냐? 아닙니다. 소형주택이 임대사업자인데 아파트로 임대사업자를 또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주택의 유형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두 채 이상만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앞으로 신규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자들은 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나 완화된 중과세율을 적용할 전망입니다. 자, 취득세 감면 혜택은 현행 소형주택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형주택에서도 공동주택으로서 신축 분양한 공동주택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데 아파트 복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등록 복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파트에서도 신축 분양된 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그 요건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만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85%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데 결정세액, 취득세 결정세액 200만원 이하이다 라고 한다면 100%의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신축 분양이 아닌 재고 아파트나 또는 60제곱미터가 초과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받게 되는데 취득세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었죠. 따라서 현행 기준에서 조정대상 지역 2주택,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율이 8%겠지만 이 8%가 4%로 완화되고 또 조정대상 지역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지만 이 12%가 6%로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라도 무리 없이 취득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아울러 조정대상 지역 내 등록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를 복원하고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를 배제할 계획이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 내에 개인이
주택을 취득해서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게 될 경우에 현행 기준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법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등록한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법인세에 따른 추가 20% 과세 이 또한 마찬가지 배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만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이런 세제 혜택을 다 받아볼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세제 정상화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법인도 종부세 합산 배제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명시가 안 되어 있다. 또는 소급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명시가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전부 다 소급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법인도 마찬가지 종부세 합산 배제 다 받아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원문을 보게 되면 개인과 법인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원문의 글귀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등록하는 매입 임대주택은 모두 다 이렇게 배제할 거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 지금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계획이다. 그리고 법인세의 추가 과세 20% 이 또한 마찬가지 배제할 거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전부 다 배제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한 장기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현 임대 의무 기간 10년을 넘어 임대 기간을 15년 이상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주택 가액 요건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현재 기준에서는 이런 세제 혜택을 지금 위에 있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 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기준에서는 지금 현재 공시가격이 예전보다 많이 상승을 해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수도권 6억 원 이하 공시가격이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15년으로 늘려주는 조건 대신에 공시가의 가액 요건을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내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할 만한 아파트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액 요건을 좀 더 높여줬다. 비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공시가격 기준에서 9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주택 가액 기준에서는 시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로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2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지만은 않습니다. 또 따라서 제가 봤을 땐 우리 재건축에 소지가 있는 아파트들 있죠. 그런 아파트들이 좀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워낙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존 등록된 1호 임대사업자도 기존 세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1호를 등록하게 되면 2호 이상 신규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예를 들면 1주택자인데 임대사업자를 기존에 등록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 세제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2호 이상 등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2채 이상 등록을 또 해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1주택 임대사업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한 채만 더 등록을 하게 되면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존에 혜택을 받았던 기존 혜택이 있고 또 이번에 바뀌는 세제 혜택이 다릅니다. 여기 뭐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기존 세제 지원 그리고 새롭게 신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 지원 이게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발표된 세제 지원은 예전에
적용받았던 모든 세제 지원이 다 받는 게 아니다. 기존에 받았던 건 따르고 그리고 이번에 다시 부활한 세제 지원은 다른 거다. 그렇게 분리해서 보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혜택 이거는 예전에 받았던 세제 혜택 그대로 받는 거고 추가적으로 한 채를 취득해서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 등록된 주택은 신규 취득해서 등록된 주택은 새롭게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받게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한 채를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해서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 채를 추가 취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2호 이상 등록이 되어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 두 채 전부 다 새롭게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게 소급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엔 기존의 세제 혜택 난 종부세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못 받았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한 채를 더 취득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2호 이상 등록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채 이상 전부 다 종부세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다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한편 아파트 매입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복원에 따라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자동말소 및 자진말소 대상에서 제외되며 아파트 복원에 맞춰 자진말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둘 예정이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자, 아파트 매입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이제는 10년이죠. 또는 15년으로 바뀔 예정에 있습니다. 자,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등록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폐지되기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그리고 또는 85제곱미터 이하로 등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종부세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뭐 여러 재산세 감면 혜택, 소득세 감면 혜택 많은 혜택들을 다 받아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동말소나 자진말소를 하게 될 경우에 다시 이 아파트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가 복원이 된다면 자진말소하고 자동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파트 법률 개정이 돼서 다시 복원이 된다고 한다면 다시 재등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등록하는 당시에 임대 개시일이 예전에는 6억이었지만 지금 그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많이 높아져서 6억을 초과하고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재등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자동말소, 자진말소를 하지 않고 계속 5% 이내로 임대 기간을 충족하면서 임대를 계속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아파트 복원이 되면 다시 재연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연장. 그러면 예전에 처음에 임대했던 임대 개시일 당시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그 아파트로 기준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세제 혜택을 계속적으로 쭉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예전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세제 혜택을 지금 받고 쭉 있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가 복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재연장을 할 수가 있죠.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예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쭉 계속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자동말소나 자진말소하면 세제 혜택 받기가 어려워질 거다. 왜냐하면 공시가격 기준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아파트 복원이 되기 전까지는 자동말소와 자진말소 대상에서 일단 말소를 하지 못하도록 제외하겠다라는 얘기고 아파트 법률 개정이 돼서 복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자진말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발표된 매입형
등록임대 정상화 방안의 적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안은 조속히 발의해서 서민주거 안정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등록임대사업자에 따른 세제 혜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기준과 이제 앞으로 바뀔 세제 혜택을 구분지어서 좀 보실 텐데, 자, 우선적으로 4년짜리와 그리고 10년짜리로만 지금 단기와 장기로 나눠져 있는데, 단기 4년짜리는 이미 폐지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장기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택, 연립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만 10년짜리로 등록이 가능하고, 건설임대주택은 아파트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건설임대주택은 본인이 건설해서 분양하지 않고 임대차를 주고 있는 그런 건설사들한테 이제 임대주택을 하게 될 경우에 이런 혜택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독자님들 분이 이제 주택 매매를 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면 이런 혜택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취득세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신축 등의 경우에만 취득세 50에서 100%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취득 가액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입니다. 자, 다주택과 법인 이 취득세 중과에 따른 8%에서 12%의 취득세 중과를 현재 적용받고 있죠. 우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라고 한다라도 취득할 때 주택세에서 제외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1주택이 있고 임대사업자 2채가 되어 있다. 추가적으로 주택을 지금 취득하려고 한다. 그러면 4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2023년에는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데, 이 소형주택에만 매입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던 걸 아파트도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도 등록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고, 또 공동주택의 신축 등의 경우에만, 아파트인 경우에만 이렇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축이 아닌 지금 지어져 있는 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취득 가액, 취득할 때의 취득 가액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이고, 이런 혜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가 완화됐기 때문에 기존에 받았던 8에서 12%가 아닌 4에서 6%로 완화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취득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종부세에 대한 주택수 합산 배제, 이거는 조정 대상 지역 내 합산 배제가 불가되었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요건은 임대 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그리고 아파트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혜택을 아예 받지 못했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수도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입니다. 이거는 임대 개시일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할 때의 취득 가액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합산 배제 무조건 가능하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자, 그리고 법인에 따른 추가 과세, 이 또한 마찬가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과세가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부터는 20%의 추가 과세 배제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건설 임대주택만 추가 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던 것, 이 또한 마찬가지 똑같이 유지가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양도세 중과 배제도 조정 대상 지역 내 중과 배제를 받지 못했었는데 배제를 받게 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또한 마찬가지 임대 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이 혜택, 가액 요건의 혜택을 지켜야만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장특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건설용 임대주택만 혜택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소형주택뿐만 아니라 아파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이제 앞으로는 영영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또 15년 이상 장기로 매입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이 배제, 주택가의 공시가격 기준을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고, 비수도권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해서 완화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예전에는 소득세 감면 혜택도 현재 지금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소득세 감면 혜택 또는 재산세 감면 혜택 지금 소형주택에서 받고 계실 겁니다. 연립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서 받고 계실 텐데 그 혜택 받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혜택 계속 받을 수 있다. 근데 신규로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로 취득해서 등록 임대사업자 하신 분들은 이 혜택만 이젠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셔야만 합니다. 다만 소형주택은 추가적으로 취득한다면 아직까지도 소득세 그리고 또 재산세 혜택은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아파트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총 3가지 혜택이죠. 취득세, 그리고 종부세, 양도세에 따른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추가과세 20%, 그리고 종부세 합산배제 요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따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풀어드렸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몇 번 돌려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다주택자,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를 또 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세제 혜택에 따른 절세 혜택, 절감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포트폴리오 구성을 또 다르게 해야 되실 분들, 이런 분들 반드시 다시 한번 상담을 통해서 구성을 달리 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또 상담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을 도와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자산 현황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이 될 수 있도록, 멋진 강의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